안녕하세요.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김쌤의 알뜰모독 교실입니다. 건강과 뷰티와 스마트 소비 습관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지 경피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샴푸와 린스는 안전한가, 샴푸, 린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탄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 2탄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는 경로가 세 가지가 있었죠.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면 첫째는 우리 입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 흡수되는 경구 흡수, 그 다음에 코와 목과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점막 흡수,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피 흡수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경구 흡수와 점막 흡수로 들어온 독은 다행히 장과 간에서 해독되어서 90% 정도가 체외로 배출된다고 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피독은 혈관을 통해서 90% 정도가 매일매일 장기나 지방에 축적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 앱스틴 박사님이신데요. 미국 암예방협회 의장님이시고 그리고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으로 40년 이상 평생 암을 연구하셨다고 해요. 그 연구 결과 우리가 걱정했던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인 반면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화장품, 생활용품 등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7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 속에 있는 유해 화학 성분이 암의 주 원인이라고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보다 독성 성분이 더 많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샴푸와 린스입니다. 독성 성분이 든 샴푸와 린스를 사용할 경우 바로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항문과 생식기 쪽으로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해요. 이때 항문과 생식기는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피부가 굉장히 얇고 점막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무려 일반 피부보다도 4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샴푸를 쓸 때마다 이 독성 성분이 거의 100% 몸에 흡수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 생식기 질환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염, 그리고 아주 흔한 자궁근종, 생리불순 질환, 그리고 요실금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여성 생식기 질환들이 화학 계면 활성제와 화학 방부제가 주 원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계면 활성제 지난 시간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중요하다고 꼭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약자로 SLS, SLES 기억하시고요. 화학 방부제는 주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BHT 세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몇 년 전에는 파라벤이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이 파라벤이 외과 의사들이 유방암을 수술하고 그 암 조직을 관찰한 결과 그 90% 이상에서 파라벤이 검출됐다는 놀라운 그 언론 보도 때문에 요즘은 파라벤은 잘 사용하지 않고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페녹시에탄올과 BHT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이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퀴즈를 하나 낼게요. 뱀에 물린 것과 뱀의 독을 마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사망률이 높을까요? 네, 정답은 뱀의 독을 마시는 것보다 피부로 들어가는 것, 즉 뱀에 물려서 그 독이 피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사망률이 빠르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영양이 부족하고 몸이 허약할 때 병원에 가서 포도당을 링거로 맞잖아요. 왜 포도당을 마시지 않고 굳이 병원에 가서 링거로 맞을까요? 네, 그 이유는 뱀의 독을 마신다거나 포도당을 마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뱀에 물리거나 아니면 링거를 맞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흡수율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는데 이 먹는 것보다도 우리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샴푸, 화장품,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피부와 관련된 이런 유해 성분들이 우리가 사용했을 때
우리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여성 특정 질병이 경피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벤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환경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생활용품으로 쓰는 제품들 속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인데, 왜 그 제품의 성분이 호르몬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이 환경호르몬이, 유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뇌를 교란을 시켜요. 여성 호르몬인 척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여성 질병이 특히 경피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이 주로 지용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지방같이 나겠죠. 그래서 지방같이 내서 내장 지방을 계속 만들어낸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내장 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이 DNA를 변형하고 유전자를 변이하고 암세포까지 만든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샴푸의 90% 이상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근데 합성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욕실에서 샴푸를 사용할 때 찬물에 감지 않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유해 성분의 흡수율이 10배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주부들이, 그리고 특히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똑똑하게 성분을 따져가면서 소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인데요. 샴푸가 다른 제품보다 유난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SLS, SLES 합성 계면 활성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샴푸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피독에 가장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모발을 만드는 시스템을 타개해서 탈모를 유발한다고 해요. 우리 탈모 고민들 다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있잖아요.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고. 자,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쥐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 쥐 피부에다가 화학 샴푸를 발랐더니 관찰을 해보니까 7일 후에는 출혈이 일어나고 10일이 지난 뒤에는 이렇게 진피층이 다 벗겨졌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지고 독성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어항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왼쪽에는 천연 샴푸 10ml, 오른쪽에는 화학 샴푸 10ml를 넣고 관찰했더니 넣고 금붕어 2마리씩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천연 샴푸에 들어있는 어항에 있는 물고기 2마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화학 샴푸를 넣은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점점 활동이 둔해지다가 이렇게 둘 다 죽게 되는 실험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합성 계면 활성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 실험이죠. 그리고 피부과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왼쪽은 3년째 천연 샴푸를 사용하는 31세 여성의 두피고요. 오른쪽은 화학 샴푸만 지속적으로 사용한 27세 여성의 두피입니다. 자, 왼쪽의 여성의 나이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피가 굉장히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모공이 전혀 막혀 있지가 않죠. 근데 화학 샴푸를 쓰신 분은 더 나이가 젊지만 모공이 막혀 있고 각질이 있고 굉장히 두피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께서 천연 샴푸를 쓰신 분의 두피 나이가 20대라고 보면 합성 샴푸를 쓰신 분의 두피 나이는 3, 40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합성 샴푸를 쓰게 되면 두피의 노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탈모도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70%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70%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두피의 노화라고 합니다. 두피 관리가 바로 우리 얼굴 주름 관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성형외과에서 얼굴 주름을 수술하기 위해서 어디를 잘라서 당길까요? 우리 몸 전체 피부 중에서 모공이 가장 넓은 부위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몸 전체에서 모공이 가장 넓은 부위는 바로 두피라고 합니다. 네. 이 모공이 그러잖아도 넓은데 계속 화학 샴푸를 쓰다 보니까 모공이 막히고 각질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모공이 점점 더 넓어지겠죠. 두피의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모공이 넓어지면은 이 두피가 내려와요. 모공이 넓어지니까 내려오면서 얼굴에 주름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주름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 두피,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두피가 자꾸 내려오니까 두피를 절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이 젊어지고 싶으면 얼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반드시 두피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하고 그것의 제일 1번이 바로 샴푸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탈모 고민 다들 하시죠? 저도 탈모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나이 들면서. 그래서 천연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비듬, 두피 냄새로 고민하시고 또 두피 가려움증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민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이 고민하신 분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합성 계면활성제 그리고 화학 방부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위험한 합성 계면활성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분이 천연인 것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겠죠. 두피 건강이 나중에는 얼굴 주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천연 성분의 샴푸를 사용함으로 뷰티 지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천연 샴푸가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긴 아시는데 가격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제 현실이죠. 천연 샴푸 보니까는 용량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연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100% 천연 성분이면서 그것도 용량이 작지가 않고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반 샴푸에 못지않은 착한 가격에 있는 제품을 알게 되어서 저희 가족들은 이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소비에 대한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